2021년도 5월 달에 샀을 때 3억 4천에 사셨는데 아무리 좋게 봐도 27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물이었고 3년 후에 2024년 1월 달에 팔 때쯤 됐을 때는 660만 원 정도를 받는 건물을 만들어 놨다. 지금부터 275만 원짜리를 660만 원으로 바꿔놓은 비결을 설명해 주세요. 3억 4천에 3년을 보유했다가 8억에 팔은 성공 스토리. 2024년 1월에 팔았으니까 그렇게 평택의 시장이 좋을 때가 아닌 거지. 그쵸. 평택이 되게 월세 수요가 좋았다가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삼성 건설노동자가 좀 빠지면서 안 좋아졌는데 그 안 좋아진 상황 속에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더 좋았으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건데 어쨌든 3억 4천짜리를 8억에 팔았다. 맞아요. 결국은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비싸게 팔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임대료를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많이 받았었죠. 처음에 공실이 많았었어요. 3억 4천. 그거 말고 그냥 그거를 다 월세로 받았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20만 원 받았다고 소개를 받았거든요. 진짜 쌌어요. 근데 뭐 그 당시에 20만 원에서 뭐 30만 원, 30만 원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5만 원이라고 치고. 네, 25만 원 정도가 그 집에 대한 베스트 컨디션이었는데 225만 원 받은 거지 이 건물에. 주인 세대를 만약에 세준다면 얼마 정도 받았을까요? 그게 한번 40~50만 원 받지 않았을까요? 270만 원, 7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3억 4천에 산 거야 처음에. 그런 거를 얼마까지 받는 건물로 만들어서 8억에 파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원룸을 60만 원씩 받았으니까요. 60만 원씩 9개. 그리고 주인 세대는 뭐 제가 이 당시에는 거주를 했었었는데 월세로 했을 때는 한 120만 원 정도 받지 않았을까요? 120 받았으면은 660만 원 받는 걸로 정리를 하면 2021년도 5월 달에 샀을 때 3억 4천에 사셨는데 공실도 많았지만 그거를 월세로 따졌을 때는 아무리 좋게 봐도 27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물이었고 3년 후에 2024년 1월 달에 팔 때쯤 됐을 때는 660만 원 정도를 받는 건물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의 가치를 실현시켜 놓은 거지. 그렇죠.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수익률들은 예전보다 많이 좀 내려가 있는 상태다 보니 3억 4천에서 하는 거 8억에 팔아도 무난한 수준이었다는 거. 그리고 8억 정도의 매물인데 660만 원 정도 받는다면 나쁘지 않은 물건이에요. 그냥 오래된 건물일 뿐인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 275만 원짜리를 660만 원으로 바꿔놓은 비결을 설명해 주세요. 일단 도어락부터 바꿨겠네. 예. 기본부터 도어락, 방화문. 문을 바꿨어요? 문은 필름 했어요. 필름. 인테리어 필름. 히트지를 의뢰해서 했었죠. 직접 하신 건 아니고? 네, 저는 여기 공사에서 직접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외주 맡겨져 있죠. 도어락은 직접 했죠. 제가 이거는 유튜브 보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 벽지 새로 다 했고요. 도배. 그리고 바닥 데코 타일. 기존엔 뭐였는데요? 기존에는 당연히 이제 오래된 장판. 그리고 화장실 타일 이런 거 새로 다 했죠. 다 바꿨겠네? 네, 화장실 할 때 주방 벽이랑 베란다랑 묶어서 한 번에 의뢰를 해서 싹 다 철거하고. 화장실을 올 리모델링 한 거지.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발코니도 같이 이제 타일 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요. 붙박이장. 제 건물에 붙박이장을 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 정인 씨가 팁을 줘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TV도 새로 사서 넣으셨겠네? 맞아요. 2002년도면 되게 오래된 몇 인치짜리. 그때는 뒤통수 달린 TV였어요. 브라운관 TV요? 네. 엄청 오래된 TV가 막 있는 거예요. TV가 없는 방도 있고 막 에어컨도 엄청 오래돼가지고 완전 노랗게 돼 있는 그래서 아예 다 철거를 하고 저는 딱 보고 무조건 이거는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방을 둘러볼 때 게임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이걸 보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 수 있는 방을 만들어야겠다. 그럼 붙박이장 바꾸고 에어컨도? 에어컨도 지금은 다 새 거로 넣고 있는데 그때는 다 공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고가전 매장에 가서 원룸이니까 9대 다 살 건데 설치는 내가 따로 섭외를 해서 할 테니까 좀 싸게 줘라 해가지고 9대를 용달차에 실어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 중고 에어컨을 사면 설치비가 사실 더 비싸. 그쵸. 근데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조건으로 하고 또 아는 업자들 해가지고 하니까 또 싸게 또 하셨을 거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가전 제품들, 가전들. 가전에 힘을 좀 뭐 줘야 세탁기 되겠다. 세탁기 그냥 아예 올 철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안에 있는 거를 다 걷어내고 시작할 때 무조건 철거부터 하는 거죠. 그럼 몰딩도 다 바꿨겠네? 몰딩도 바꿨죠. 등도 바꿨고 화장실 문, 기본적인 목공 공사는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남은 게 뭐야? 샤시만 남았네? 샤시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샤시가 다행히도 하이샤시였어요. 2002년도인데 하이샷이었어? 네. 아, 이게잖아. 2002년도면은 알미늄 샤시거든. 프레임이잖아요. 네. 이거거든. 다행이었다 진짜. 그게 다행이죠. 자, 그러면 현장 합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콘크리트 상태인 거네. 맞아요. 보면은. 네네. 다 바꾼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02년도 건물에 상상을 해보면 복도부터 들어가는 입구가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뭔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안에 방 좋은 거 인정한다 이거야. 네. 근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후져버리면 첫인상 자체가 그렇죠. 확 어떻게 했어요? 일단 앞에가 일단 무조건 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외벽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외벽 공사를 구경하러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지금 와이프랑 같이 바람 쐬러 갈 겸해서 새로 신축하는 동네에 가서 요즘에 외장재를 어떤 거 쓰는지, 어느 게 비싸고 지금 현재 우리 건물에는 어떤 걸 적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 좀 많이 연구를 했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세라믹 사이딩 건물을 이제 하지 작업을 통해서 뼈대를 잡고 시공을 하게 됐죠. 세라믹이라는 건 결국은 뭐 타일 종류를 세라믹이라고 하니까 네네. 일종의 타일인데 하지 작업이라는 거는 각바 같은 걸로 네. 용접해가지고 틀을 맞아요. 고정시킨 틀에서. 작업을 했다는 얘기고, 그 고정을 한 상태에서 세라믹 사이딩이라는 거를 붙여서 시공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잘 보면 대리석 같은 느낌도 네. 나고 그런 느낌을 연출했다는 네네. 거잖아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그걸- 연출해야 된다. 그거를 습식이 아닌 건식 형태로 붙였겠지. 건식 형태로 붙여서 네. 뭐 균열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없게끔 만드는 맞아요. 거지. 외곽에서 보면은 뭔가 새로운 건축 자재로 시공이 된 마감을 한 거고. 것처럼. 그럼 복도를 바꾼 게 아니네? 외벽을 아예 다 바꾼 외벽을? 거죠. 이전에는 네. 뭐였어요? 당연히 드라이비트죠. 저는 궁금한 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네. 그냥 입구부터 복도를 바꿨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도는 뭘 바꿨어요? 복도는 페인트 칠 했어요. 페인트 칠. 네, 칠을 아예 좀 화사하게 해야 되겠다. 건물이 일단 밝아야 된다고 봤어요. 들어오면서 저는 주 타겟층 자체를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좀 혼자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남자를 안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좀 환하게 해서 이제 우리 건물에 들어올 때 무섭지 않게 야간에도 20W짜리 투광기를 옥상에 설치해서 건물을 환하게 비춰줬어요. 들어오는 길이 무섭지 않게끔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럼 복도는 페인트질 새로 하고 조명을 더 추가로 달아서 네, 더 환하게. 환하고 네. 바깥에서 올 때도 네. 그 주변이 좀 어두웠었나 이를 밝게 비치게, 그럼 물론 건물 비추는 거니까 또 더 멋있어 네. 보일 거고 네. 후광기로 해가지고 빛을 밝게 해줬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면 다 갈았네요. 다 갈았어요, 정말. 이때 엄청 많이 공부가 많이 됐고, 저도 나름대로 인테리어 업종에 있어서 사장님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자문도 많이 구하고 했지만, 이 과정을 한번 사이클을 돌리면서 이 다가구에서 접목할 수 있는, 우리가 고급 주택이나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다가구 리모델링해야 하는 메커니즘이 나름대로는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만들어서 월세를 한 호당 60만 원씩 받는 걸로 바꿨다는 얘기죠. 맞아요. 제가 원룸을 인테리어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거든요. 원룸을 리모델링이 어려운 게 뭐냐면,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바닥, 장판, 도배, 등 공사, 그다음에 타일 공사, 그다음에 붙박이장 설치하는 공사, 이것만 따져도 5가지야. 네. 샤시를 안 해도 네. 5가지인데 다 각자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돼. 그렇죠. 그러면 한 집을 하려면 네. 도배도 한 사람이 와야 되고, 바닥도 장판 까는 사람 따로요. 이건 또 네. 따로 와. 그러면 페인트 따로 와, 타일 따로 와. 이러면 남는 게 없는데, 그러면 이거를 몰아서 수리하려면 다 내보내야 되잖아. 그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첫 번째 건물, 매각한 건물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건물이니까 자연스레 공실이 많아서 저희 건물 샀으니까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해서 내보내고 공사를 진행해서 싸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많지만, 제가 두 번째 건물 샀던 17개짜리 지금 운영 중인 호실도 한두 호실 빼고는 전부 다 리모델링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호실씩도 충분히 비슷한 금액으로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몇 개 정도 합쳐서 하는 게 좋을까요? 두세 개씩 나와서 하셔도 되고요. 하나 나와도 저는 많이 진행해요, 그냥. 그거는 본인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혼자 할 때는 다른 분들도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는 쉽지만 다른 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궁금하다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잘 한번 알려드려 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이렇게 1억짜리를 섭외해야 되고, 업자를 섭외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섭외하는 게 좀 유리하고 그리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공정 하나하나 지금 철거, 도배, 페인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용하고 계신 가전까지 다 이제 세팅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도 엄청 잘하고 계세요 지금. 그분도 아마 건물 비슷한 연식 지금 2002년식 아마 구입하셔가지고 엄청 잘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처럼 비슷한 업종이 있지 않아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이라. 그래서 정리를 하면 2002년도 건물을 2021년 5월에 3억 4천 주고 샀는데 비어있는 상태의 건물이었다. 오래된 집인데 그거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질색팔색을 했을 텐데 난 이걸 사겠다 그래가지고 3억 4천에 산 거예요. 이걸 만약에 다 월세를 줬더라도 275만 원이었고 절반 정도밖에 안 나갔다고 하니까 한 100만 원 네, 맞아요. 정도 월세 받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월세 받는 건물을 3억 4천 주고 산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산 건물, 제 강의를 듣고 사신 건물도 낡은 건물인데 그건 몇 년식이죠? 그거는 2011년. 11년 건물인데도 이것도 지금 리모델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나올 때마다 해서 이제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네. 그것도 그럼 몇 년 만에 끝난 거예요? 2년 정도 되니까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제 전공 자체가 기계공학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치는 건 잘해. 그나마 뭐 고치는 건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돈을 써서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잘 몰라요. 내가 셀프로 하는 거는 좀 해. 근데 그렇지 않고 다 이거를 외주화했다는 얘기잖아. 그게 외주화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외주화해서 내는 다른 일 해서 돈을 벌고 네. 3년 걸렸더니 8억이 됐고 660만 원 받는 건물이 됐다. 대부분 사람들이 방을 원룸 세입자들이 보러 왔을 때 셀프로 주인이 뭔가를 해놓으면 세입자들도 알아요. 좀 안에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걸 봤을 때 건물을 딱 보고 이거 계약을 하고 싶다. 침대는 어디다 놓고 난 책상은 여기다 놓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는 실상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필요한 건 누가 봐도 이거 고급스럽다, 여집에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집주인의 포인트에서는 이 고급스러운 거를 저렴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전문가를 고용을 하면서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말씀드리면 안 믿으실 것 같은데